뮤비 디렉터 윤명입니다. 항상 이렇게 유튜브 송출만 하다가 앞에 오니까 어젯밤부터 잠을 못 자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저 보러 오신 거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할게요. 그냥 저를 보러 오신 분들이다 생각하고 오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산날 처음 알아보러 오신 분도 있고, 많이 계실 텐데, 다 늘 예쁘고, 막 이렇게 날씬하고 이런 분만 있진 않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자, 어때요? 괜찮죠?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AI 어플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저번에 AI 사진이냐고 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상처를 좀 입어가지고 다시 찍었거든요. 얼마 전에 다시 찍었는데 이때 제가 파트너랑 같이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사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마우스로 막 수술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파트너님은 금방 끝냈는데 저는 엄청 오랜 시간을 공을 들이신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며칠 전에 찍었는데 요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응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딸이 이걸 엄마 이걸로 하려고 그랬더니 엄마 이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너무 다르게 생겼다고 또 얘기해가지고 저기 사진사분은 뭔가 꼭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한숨을 푹 쉬시더니 수술을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술 작업 끝에 탄생한 사진이에요. 예,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쁘다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고 참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거 복스럽다. 맏며느리감이다. 이런 얘기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엄청 날씬하고 이랬는데 제가 얼굴이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항상 맏며느리감이다. 이렇게 애매하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심지어 손가락이 짧고 되게 통통해요. 그러면 보통 어머 너 손 예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 일 되게 잘할 손이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고 살았는데 예, 좀 애매한 그런 얘기들 가운데 그래도 저를 이렇게 다시 탄생한 그런 저의 사진을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서 일단 주저리 떠들었는데 일단 유산화를 이제 알아보러 오셨잖아요. 저도 유산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7년 전에 이렇게 본사에 와서 강의를 들었었어요. 저는 유산화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의 어렸을 때 10대 때 저는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피아노를 배웠었어요. 그때 저희 아빠가 사진관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름 먹고 살기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 학원에 보내주셨고 저는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열심히 피아노를 배웠는데 손가락이 짧아서 항상 선생님께서 피아니스트가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셨었어요. 이게 손가락이 안 닿아가지고 도에서 도까지가 안 닿아가지고 근데 제가 6학년 때쯤 됐을 때 저희 아빠가 하시던 사진관을 계속 하셨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에 손을 대시면서 집이 정말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피아니스트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피아노 막 대회도 나가고 상도 받고 이랬는데 6학년 때 저는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를 갔죠. 이사를 갔는데 이렇게 공장지대에 있는 그런 판잣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항상 후레쉬를 들고 산 기슭을 올라가야지 공동 화장실 3개의 화장실 1번 화장실 들어갈래 2번 화장실 이런 것처럼 그런 데에서 제가 20대 초반까지 살았었어요. 되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그때는 뭐 샤워할 수도 없고 물도 다 데워서 써야 되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되게 힘든 시기에 10대를 보냈는데 20대 때가 됐을 때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됐을 때 피아노를 너무 잘 치고 싶은데 저는 학원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피아노 치면 학교에서도 누가 이렇게 치거나 교회에서 누가 치면 그게 너무 잘 치고 싶은데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곁눈질로 배우고 저 사람이 하는 거 따라서 혼자 집에서 연습해보고 계속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했는데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기억을 가지고 저는 열심히 또 독학으로 해서 20대 때 피아노과를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예, 졸업은 못했어요.
그 피아노과에 들어가서 저는 열심히 피아노를 배우고 20대 때 저의 꿈은 이제 피아노 학원 강사 아니면 이제 피아노로서 멋지게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제 꿈이었는데 아무래도 20대 초반까지 집이 어렵게 살았잖아요. 화장실이 없고 막 이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사춘기 때부터 그렇게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렇게 항상 웃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렇게 남모르게 막 눈물 짓기도 하고 그 막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20대 중반까지 됐을 때도 집안 환경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단지 이사를 갔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20대 때 처음 연애한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보통 처음 연애하고 뭐 이렇게 20대 후반에 이렇게 연애도 많이 하고 싶고 이런데 저는 처음 만났는데 너무 또 잘생긴 거예요. 생각도 않게 잘 걸렸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처음 연애한 분과 결혼을 했는데 저희 남편은 간판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막 부모님들이 엄청 반대하잖아요. 너 험한 일 하는 사람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엄마도 정말 바로 그냥 허락을 하신 거예요. 얼굴 보고.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이렇게 저희 아이들을 바로바로 낳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엄마가 부모님이 허락했던 이유는 단지 하나가 그거였어요. 20살 때부터 저희 남편은 간판 가게를 작은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님 생각에는 먹고 살기는 그래도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저를 이제 시집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결혼을 막상 하고 나니까 너무 성실하고 좋은데 간판 가게 이 자영업이 여러분 생각에 되게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영업력도 있어야 되고요. 뭔가 목이 좋은 데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그런 제한이 좀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한 1년, 2년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점점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날까? 근데 영업을 뛸 수 있는 저희 남편 또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고 그래서 제가 첫째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간판 전단지를 막 뿌렸었어요.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계속 운영을 해나가면서 있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쁜 글씨 POP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1년 정도를 배우고 학원을 차린 거예요. 그래 원래 남편 가게랑 접목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우연찮게 동네에 작은 학원, 가게가 구할 수 있었고 거기서 학원을 시작했는데 그때 한창 붐이 일면서 엄청나게 수강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돈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수강생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또 큰 데로 옮기고 거기서도 막 수강생이 많아지니까 거의 제가 한 700에서 한 1000만 원 사이의 수입을 가져갈 정도로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가져갔는데 이 시기에 저희 아이들은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되게 어린 아이들인데 밤 9시까지 어린이집에 맡겼었어요. 근데 밤 9시까지 맡겼는데 뭐 급식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이럴 정도로 막 김치 쪼가리 준다 막 이렇게 선생님들의 양심 고백으로 제가 이때 원형 탈모가 엄청나게 크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맡기면서 내가 그 수입을 가져가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 일을 그만뒀을 때는 간판 가게도 흔들릴 거고 또 우리 가정의 수입도 끊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열심히 이 일을 했죠. 한 7년 정도 넘어갔을 때쯤에 제가 몸에 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막 이렇게 팔에 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뭔가 붓을 가지고 글씨를 써야 되는데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더 이상 일하시면 안 됩니다. 디스크가 지금 목 디스크가 3개가 터졌다고 어떻게 참았냐고. 그래서 저는 계속 뭐 진통제, 약, 뭐 파스 계속 이렇게 달고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원인이 돼서 제가 일을 못하게 된다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더 이상 좀 쉬던지 뭐 그만두던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울면서 학원을 문을 닫았어요. 자, 문을 닫았을 때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뭐였냐면 내가 아이들을 그렇게 늦게까지 맡기고 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수입이 바로 0이 되는 거예요. 누가 퇴직금도 안 주는 거예요. 한 1000만 원 정도에 벌던 수입으로 남편 월세도 내주고 가끔 일당을 써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쓰던 돈들이 갑자기 수입이 딱 끊기니까
또 다시 마음속에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뭐 머리에 또 그런 증상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이때가 제가 그만둘 때쯤이 40대 초반이었어요. 20대의 꿈, 또 30대의 꿈, 40대의 꿈이 점점 이게 저에게는 무너져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만두고 나서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편이 하고 있는 간판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보통은 혼자 1인 기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간판을 누가 같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을 쓰려면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 들어요. 한 사람 하루 일당 쓰는데. 그 시기에도 뭐 15만 원, 20만 원,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남편이 혼자 일을 하거나 했었는데 안 되겠다. 내가 같이 해야겠다 해서 이제 간판 일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됐고요. 유일하게 한 장이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제가 이 시기에 너무 사실은 힘들었어요. 막 겨울에, 한겨울에 정말 차가운 물로 유리창 썬팅을 떼내고 간판을 달고 이런 일이 저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30년째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거의 10대 후반부터 했으니까. 근데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제가 같이 이 일을 하다가 이제 저랑 친한 분께 유산화를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소개를 받았을 때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와, 너무 괜찮다. 또 세미나를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제가 열심히 가서 뭔가 이제 유산화에 대해 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하고 세미나 갔다 온 시기가 지금보다 조금 더 늦은 12월 초, 11월 말 정도였어요. 집에 이제 세미나를 듣고 와서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나 유산아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진짜 이거 모르겠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날이 또 새벽이었고요. 간판을 엄청 큰 간판을 달고 완전히 얼굴이 새빨갛게 추위에 떨면서 일을 하고 들어왔을 때 땀과 그 추위가 섞이면서 머리에서 이렇게 김 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김이 나는데 저한테 눈물이 고인 채로 저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데 눈물이 고인 채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유산화로 성공할 수 있으면 나 제발 간판 좀 그만두게 해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날 사실 진짜 엉엉 울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나는 몸이 아파서 7년 동안 했던 일을 이렇게 그만뒀지만 이 사람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파도 추워도 더워도 사다리에서 떨어져도 기부스를 해도 기부스를 한 채로 사다리에 올라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렇게 그 일을 해내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장의 무게가 이런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유산화로 내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유산화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유산화를 할 때 이런 자영업의 비애 이런 거 있잖아요. 자영업의 어려움, 현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런 현실을 누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재테크 해야지, 준비를 해야지, 미래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서 저는 유산화에 와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문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얘기가 불안한 미래를 가진 그런 외로운 청춘들한테 하는 이야기들이죠.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말인데 요즘에는 아프니까 사장이다. 라는 말이 지금 많은 분들에게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경기도 어려워지고 또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사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엄청 힘든 시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런데 그래 맞아 나 아프니까 사장이야 이렇게 저희 남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시대를 반영한 문구라서 조금 짠한 말이죠. 제가 좀 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는 재테크나 미래를 위한 나의 뭔가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유산화로 모시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한 19세부터 69세까지 삶의 만족도를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제가 이제 앞자리가 5로 바뀌었어요. 아유 정말 그래도 다행히 한 살을 줄여서 아직 40대 이제 그런데요. 이렇게 5자로 바뀌는 순간에 마음이 철렁 그냥 좀 내려앉는 거예요. 내가 벌써 5자라니 앞자리가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삶의 만족도가 내가 높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유산화를 하면서의 삶의 만족도는 엄청 높은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주위의 저와 비슷한 나이대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고요. 삶의 만족도가. 그래서 OECD 주요 국가 중에 거의 꼴찌 수준에 해당한대요. 한국이 5.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굉장히 낮은 수치죠. 자, 오른쪽을 보면은 자영업자분들은 삶의 만족도가 더 낮겠죠. 왜 낮냐면 지금은 보면 삶의 만족도가 67.7%가 낮다고 돼 있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60.3%가 더 낮아졌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통은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가장 비용을 줄이기 좋은 게 직원을 그만두게 한다거나 뭐 아니면 내가 시간을 더 길게 일을 해서 수입을 가져가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내용이 42.5%예요. 엄청나게 많은 수치죠. 이렇게 삶의 만족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제 경기가 또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아직 간판 가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출을 사실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럼 대출을 받다 보면 지금 대출 불이행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신용 불량자인 분들이 지금 9조가 넘어간다고 하죠. 그 금액이. 예. 지금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이자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연체 위험률도 지금 18.5%, 그다음에 예전에는 무급으로 저도 월급 받으면서 일하지 않았거든요. 간판 가게에서 일할 때 가장 좋게 가족들을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가족도 못 쓴대요. 나가서 일하라는 거죠. 와이프에게 아니면 뭐 가족들한테 가게에서 내가 혼자 할게 나가서 일을 해 이렇게 해서 가족들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업하는 그런 가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간판 가게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간판을 했는데 한 2개월 3개월 뒤에 갔는데 그 가게가 바뀐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정말 눈물의 폐업인 거죠. 저희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은퇴하거나 명퇴하신 분들이 60대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오픈을 하고 하지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또 문 닫는 경우도 많고 지금은 IMF보다 더 독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50세 이상의 자영업자의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데 사실 월세 내고 직원 월급 주고 여러 가지 비용을 내고 나면 100만 원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제가 경험상. 그래서 이렇게 50세 이상이 그러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어때요? 50세면은 사실은 저희 남편도 50세 지금 이제 넘어가면서 간판을 탈 때 다리가 후달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사다리 탈 때. 예전에 그렇게 팔팔 뛰던 사람이 점점 몸이 쇠퇴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영업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3,000명이 창업하고 2,000명이 폐업하는 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부업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저녁에 배달하는 분 저는 거래처 사장님들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0만 명이 넘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여러 많은 회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년에는 축소 동안 이제 직원을 채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게 36.7%라고 해요. 다 이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직원을 이렇게 줄이는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 46%도 두 번째 직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잡, 쓰리잡 뭐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뭐 저희 뭐 자영업 아니면 직장인뿐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또 자녀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들의 다 많은 내용이 뭐냐면 교육비 부담 여러 가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도 그 POP를 그만두고 간판 가게에 딱 들어갈 때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옷 하나도 살 게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간판 가게에서 같이 일할 때.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이 힘들어지면서 피아노 학원을 그만뒀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들을 그 시기에 너무 아들이 좋아하던 태권도를 그만두게 했어요. 네, 너무 가슴이 아픈데 단돈 10만 원, 12만 원 내는 돈이 없더라고요. 진짜 없었어요. 제 옷 10,000원짜리 옷도 못 사 입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유산나를 만나기 직전이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왜 언니만 학원 보내? 나도 학원 가고 싶어.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 경험해 보니까 이럴 때 내가 대응하지 못할 때 제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육비가 부담스럽고 또 이런 자녀들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지 못한다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대학생이 2명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대학생 사립대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등록금이?
748만 원이라고 돼 있죠. 저는 2명이잖아요. 장난 아니죠? 이런 말 해도 되나? 장난하시죠? 예,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한숨이 막 지어지겠죠. 예, 이렇게 해서 가장으로서의, 부모로서의 여러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유산화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도 그런 고민으로 유산화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10,000원짜리 옷도 못 사 입는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담 없이 최소한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투자금이 있다면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들도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으실 거고 뭐 가정주부도 있으실 텐데, 여기 보면 이렇게 현금 흐름 4분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내용의 그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E하고 S는 급여 생활자, 자영업자. 여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안에 소속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제 오른쪽에 B하고 I는 사업가라던가 투자가는 내가 이제 뭔가 이렇게 건물이라던가 뭔가 내가 수입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라인이 구축된 경우에 B하고 A에 이제 속해 있겠죠. 자, 왼쪽은 노동 수익이에요. 간판 가게 문 한번 닫으면 한 3개월, 6개월 수입이 끊기고, 저도 POP 문 닫으니까 바로 수입이 끊겼잖아요. 이렇게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을 가져갈 수 없는 수익이 바로 노동 수익이에요. 지금 내가 만약에 노동 수익을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권리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셔야 돼요. 권리 수익은 시간을 내가 노동을 들이지 않고도 시스템이 곧 돈이 되는 그런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시스템을 지금 내가 갑자기 시스템을 만들고 막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직접 할 수 없다면 대기업이나 그런 프랜차이즈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투자 리스크가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시스템을 빌리고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을 내가 이용을 한다면 투자 리스크 없이 그 일을 해나가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막 이렇게 터부시하고 막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가 불필요하고 전문 기술이 불필요한 일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인데요. 제가 열심히 자꾸 간판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 삶이 간판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자,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수입이 뭐 20대, 30대는 수입이 이렇게 많지 않았죠. 그런데 정말 최고점을 찍었을 때 거의 뭐 한 30대, 40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수입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50세가 되니까 어때요? 점점 사다리 타기도 두렵죠?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점점 곡선이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좀 다 이런 거에 속한 것 같아요. 학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POP 학원 할 때는 수강생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POP를 다 컴퓨터로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씩 걸려서 만들던 걸 다 이제 만들다 보니까 수입이 바로 또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권리 수입은 어때요? 처음에는 그렇게 큰 돈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시간 속에서 구축하다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쭉쭉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권리 수입에 속하는 직종은 뭐 건물주, 베스트셀러 작가, 음반 제작, 플랫폼 비즈니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뭐 저작권 하나로 이제 평생 막 엄청난 수입을 가져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권리 수입을 가져가시면 좋은데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와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얻는 비즈니스. 네, 그게 바로 그 연결의 대가로 소득을 가져가는 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괜찮아요? 요즘에는 유튜브도 다 빠르게 돌려보잖아요. 제가 말이 좀 빠른데 그래도 잘 들으실 거라 믿고 그냥 유튜브 빨리 돌려서 듣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자, 그런 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저는 이거를 진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집을 필요로 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곳이 어디예요? 에어비앤비죠. 차 있는 사람과 차 필요한 사람 연결해 주는 곳이 우버. 맛집은 배달의 민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료 문자는 카톡으로 연결이 되죠. 뭐 택시, 요즘에 카카오 택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렇게 멤버십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생산자와 제조업자, 서비스업자, 그리고 필요한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플랫폼인데, 자, 여러분들 혹시 숨고 아세요? 숨고?
뭐 고수 찾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의뢰하는 곳이잖아요. 제가 아까 간판 가게 할 때 전단지 뿌렸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전단지 뿌리지 않습니다. 뭐냐면 간판도 이런 플랫폼이 생겼어요.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그 업체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일정 수수료를 내고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올리면 그대로 다 소비자랑 연결이 돼요. 숨고에서도 할 수 있고요. 지금 당근마켓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당근마켓에서 나의 그런 업종을 올리게 되면 거기서 필요로 한 사람들이 연결이 돼서 그걸 통해서 또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죠. 이제는 플랫폼 아닌 데가 없구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당근에서도 그런 일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세계 최고 영양제 회사와 영양제에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만족한 소비자죠. 소비자가 이거 먹으니까 너무 좋아졌어. 회사랑 그 소비자랑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을 보면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211조 원이 지금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5.2조라고 돼 있었잖아요. 5조 정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료를 보게 된 거예요. 지금 국내 건강식품 시장 규모를 보면 22년도에 6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해요. 6조 원.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오른쪽에 보면 82.6%가요. 영양제를 사서 먹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80% 넘게.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 외에 한두 번씩 다 먹어본 거고 평균 구매액은 35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 본인들이 구매하는 비율이 71%가 넘어간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이제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요. 잠깐 번외로 이 트렌드를 잠깐 보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 뭐 PC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가장 응답자들이 가장 염려한 건강 문제가 바로 눈 건강이라고 해요. 39%가 넘게 눈 건강에 대한 그런 니즈를 많이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3대 트렌드 중에 두 번째는 5060. 이제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 돼가고 있는 50대, 60대가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고 또 본인만 먹는 게 아니라 배우자 뭐 자녀들까지 생기기 때문에 5060 세대가 아주 거의 뭐 한 83%를 가져가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셀프 메디케이션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의사를 믿거나 그런 뭐 네이버를 믿는 게 아니죠. 이제는 내 건강은 내가 스스로 챙긴다라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로 나의 건강을 챙기려는 그런 트렌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영양제들을 골라서 먹고 있다. 그렇게 3대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제품 1위가 영양제예요. 2위가 화장품인데 유산화는 영양제와 화장품을 가지고 유산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격이 있다고 했으면 아마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키 작은 거에 좀 약간 컴플렉스가 있는데 키가 커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예뻐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이랬다면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뭐 대답 약간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런가. 네, 그랬다면 저는 못했겠죠. 하지만 정말 누구나 나이가 많아도 뭐 어떤 젊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자격이 없다라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자격이 없지만 권리소득을 가져갈 수 있고 재정적인 자유를 가져갈 수 있고 시간적 자유를 가져갈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이었던 거예요.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되게 제가 잘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엄청 많은 회사들이 저에게 막 를 했었어요. 뭐 A사분 막 엄청나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난 못하겠다. 나는 진짜 저건 못하겠다 해서 그 많은 회사들을 다 이제 들었었는데 유산화를 선택할 때 만약 그때 그 시기에 유산화를 선택하고 나서 이제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회사가 탄탄한지 봐야 되고요. 제가 저에게 이렇게 많은 제시를 했던 회사 중에 몇 군데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렇게 탄탄하지 않아서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없어진 그런 회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탄탄한지 보셔야 되고요. 복스럽다, 만면일감이다 이런 애매한 대답 말고 정말 이거야 하는 탁월한 제품 이런 데 웃어줘야 되는데 네, 애매한 거 그냥 너 예쁘다 이런 말 듣는 것처럼 너 최고야 라는 제품을
제품을 골라야 된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충분한 수익입니다. 먼저 한 사람만 많이 받고 뭐 선착순인가요? 달리기도 아니고. 예, 이렇게 된다면 저는 아마 이 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한 회사가 제가 유산화에 들어오니까 유산화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바로 유산화였던 거죠. 그래서 정확히 알아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숨가쁘게 막 달려왔잖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천천히. 여러분,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아, 정말 저는 진짜 한번 사업 강의를 유튜브만 아니면 진짜 재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유쾌한 사업 강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영원 유튜브에 남기 때문에 제가 자제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루하진 않으시죠? 네, 좋아요. 유산화가 저는 왔을 때, 유산나? 막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치시는 분 많잖아요. 유산화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합성어로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이에요. 와, 저는 진짜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라 진정한 건강 이 얘기만 들었는데도 막, 대박이다. 너무 좋다. 이렇게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 진정한 건강을 모토로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 그리고 마이로렌츠 박사님께서 유산화를 이제 창립을 하셨잖아요. 제가 예전 사업 강의에도 언급을 했지만 간판 가게가 저희가 이렇게 직접 다 모든 걸 100%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끔 OEM으로 다른 업체에 맡기게 되면 정말 문제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형광등이 나갔네, 뭐가 자꾸 문제가 생기네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어때요? 뭔가 이런 경영자가 만드는 것보다 내가 직접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창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잘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이로렌츠 박사님께서는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유산을 창립을 하신 거예요.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시고 전문 그런 사업가가 아니라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박사님께서 유산을 창립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번외로 제가 저번에 이 얘기 했다가 웃겼잖아요. 이 31년 동안 간판을 연구하신 마이로렌츠 박사님이라고 제가 사고를 한번 쳐가지고 예. 간판 얘기 너무 많이 하다가 31년 동안 간판을 연구하신 마이로렌츠 박사님이라고 했다가 예, 넘긴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니 지금 저희 남편이 31년 동안 간판했으면 간판계 마이로렌츠 박사 아니겠냐고. 괜찮았죠? 애드립이. 그래서 유튜브에 남아도 아주 재밌게 남아있다는 거. 예, 그리고, 1992년도에 유산화가 창립이 됐죠.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이제 있고 저도 본사를 가보니까, 너무 진짜 자부심이 들 만큼 최고의 회사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자체 생산이 너무 중요해요. 다른 곳에 맡겼을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의약품 제조시설 CGMP를 준수하면서 이렇게 자체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예,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내용입니다. 31년 동안 25개국에 진출이 됐는데요. 계속 이렇게 런칭해서 계속 나라마다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한 나라 기후부터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오픈하고 있다는 거. 막 그냥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연구를 계속 거듭한 끝에 나온다는 거, 이렇게 진출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TV만 켜면 어때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백악관 과학기술국과 함께 공동으로 세포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되게 너무 저는 이런 기술력이 너무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막 제가 이렇게 여기서 다 아는 것처럼 강의를 하고 싶지만 그냥 저의 솔직한 마음으로는 진짜 너무 대단하다. 백악관? 와, 대박. 이렇게밖에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막 아름다운 이런 말보다 이런 미국의 최고의 백악관 과학기술국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술력이 좋은지 아시겠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 자, 2011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회사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재무제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오픈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헬스케어 전문 의약품으로 등재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산나는 산호피부의학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요. 멕시코에 있는 병원인데요. 항암이나 방사선을 치료하지 않고 또 식이요법이랑 또 유산화 제품으로 치료하는 그런 건강을 찾는 그런 병원인데요. 이곳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유산나를 통해서 건강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강을 이렇게 컨설팅 받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KBS 뉴스에도 방영이 됐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회사가 없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저에게 제시했던 많은 회사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순진해요.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거 아니면은 저거 되게 좋다. 귀도 얇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자료가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솔깃솔깃하게 넘어가는데, 자,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 등록된 한국 직접 판매에 등재되어 있는지, 그 안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3,200개의 미등록된 회사들이, 불법의 회사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어디가 최고의 회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판매 공제조합은 3개월 매출의 40%를 예치를 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빠졌다가 돈이 있으면 들어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번호가 바뀌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유산나는 지금까지 527호를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제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거는 보험 같은 건데요. 회사가 없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보상받을 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먹었을 때, 또 제품을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소비자나 사업자들을 위한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식 등록된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홈쇼핑 약간 그런 거 같지 않나요, 제가? 네, 마감입니다. 이런 거 같진 않죠? 이렇게 등록돼 있는 거.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회사 제품 여러 가지 수익까지 다 봐야 되는데, 유산나는 이렇게 뉴트리션, 먹는 영양제, 빼는 영양제, 바르는 영양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저를 통해서 유산나 제품 먹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유산나가 전문적으로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라서 난 여기를 먹는 거다. 만약에 여기서 뭔가 생활용품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막 고등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생활용품을 만들면 난 유산나 제품을 끊고 싶다라고 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연구 끝에 나오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산나를 선택해서 가실 때 뭔가 굉장히 좀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조 달러 웰니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라고 한 폴 제인 필저. 자, 요즘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기저귀 만드는 거, 분유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수입이 많이 내려갔다고 해요. 그죠? 출생률이 지금 너무 없으니까 학교도 없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많은 회사들이 실버로 바뀌어서 뭐 요실금 팬티라던가 뭐 근육에 도움되는 영양 그런 제품을 만들면서 매출이 급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1조, 그러니까 웰니스 산업에 다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영양제를 판매하지 않던 회사들도 지금은 영양제를 같이 판매하는 회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저는 유산나를 선택할 때 20년 동안 전 세계 영양제를 평가한 이 책을 보고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냥 한 회사가 그 유산나에서 만든 책이면 전 아마 보지도 않았을 텐데, 라일 맥 윌리엄이라는 박사를 통해서 캐나다 보건성에 그런 위임을 받아서 영양제를 다 수거해서 비교해서 분석해 놓은 책이더라고요. 제가 TV를 봤을 때 어떤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양제 엄청나게 많이 먹는 배우 누군지 아시죠?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왜 이렇게 영양제 많이 먹냐고.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하냐 그랬더니,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노란색 이렇게 영양제가 다 사주세요라고 하는 걸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색깔 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었는데, 만약에 이런 책이 있다면 그분이 그런 영양제를 선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모든 영양제를 평가해 놓은 성분과 함께 이렇게 평가해놓은 책을 보고 저는 유산을 선택했고요. 도서관에 비치돼 있어요. 공신력 있는 책이 아니면 절대 그런 곳에 비치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시립, 구립 이런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실 수 있어요. 영어로 돼 있으니까 잘 알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책 안에서 지금 가장 사랑받는 최고의 누트리션 영양제가 헬스팩, 독성 없는 제품으로 1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선택해서 먹게 된 거고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유산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의사들이 보는 처방 가이드, 뭐 약사들이 보는 약전에도 이제 유산 제품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한때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떤 병원이 어떤 소아과에서 항생제를 가장 많이 처방하는지 이렇게 리스트 막 나오고 이랬던 거 아시죠? 네, 우리나라는 항생제를
환자들을 막 먼저 이렇게 잡으려는 경우가 병을 잡으려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뭐 비타민이라던가 이런 걸로 먼저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들이 보는 처방 가이드 또 약사들이 보는 약전에 유산화 제품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큼 확실한 자료는 없겠죠. 그리고 컨슈머랩이라고 소비자가 선정한 건강기능식품 1위를 유산화가 했는데요. 사실은 뭐 회사가 좋다, 뭐 어디서 막 이렇게 1위 했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먹었을 때 가장 좋은 거 최고의 제품을 고르세요 했을 때가 가장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많은 소비자가 선택한 최고의 제품이 6년 연속 1위가 유산화가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유산화가 이관하고 수상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중요한 건 주체가 중요해요. 주체가 뭐 예를 들어서 주체가 뭐 이렇게 이런 작은 곳이다. 근데 지금 주체가 어디가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 뭐 식약처, 건강보험공단, 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주체가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이런 곳에서 주체한 곳에서 유산화가 1위를 한 거죠. 그래서 최고의 제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력이 이렇게 너무 좋다 보니까 상을 많이 받는데 여기 보면은 마이로렌츠 박사님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상이라고 해서 의사들이 받는 노벨상 에 준하는 그 상을 받으셨어요. 최고의 상은 아주 영예로운 상인데 그 상을 마이로렌츠 박사님께서 받으셨고 이만큼 우수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상 받기 지겨울 텐데 상은 그래도 받아도 좋잖아요. 밥상도 좋잖아요. 받으면 그런 것좀 똑같아요. 이거 저번에 써먹었던 유머인데 안 통하네. 밥상 유머 안 통하네요. 네, 이렇게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엄청난 선수들이 4,500명의 전 세계 선수들이 먹고 있는데요. 제가 유산화를 선택하기 전에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배구 선수가 다이어트 약을 잘못 먹어서 도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선수 생명이 아예 제명된 그런 기사를 보고 저 마음속에 되게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핑을 검사하고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도 대회를 나가면 다 검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선수들이 몸이 재산인 이 선수들이 4,500명 이상 거의 5,000명에 가까운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먹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게임에서도 선수들이 많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품을 개발해 놓고 그냥 거기서 끝이면 여러분들 업그레이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150명 이상의 연구진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일에든지 여러분들이 가게를 운영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 돼 있을까를 고민해서 하는 가게는 절대 망하지 않고 정말 승승장구하거든요. 그죠? 어떤 신제품을 만들어 볼까? 어떤 걸 런칭해서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150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좀 더 좋은 제품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거. 예. 이 모든 게 핸드폰 하나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몇 년째 다이아몬드이신데도 운전을 못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핸드폰 하나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팔이 아프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유산화를 앞에 이제 숨가쁘게 다 들으셨잖아요. 다 이해되셨죠?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죄송해요. 자, 유산화를 이렇게 열심히 이제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를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저는 유산화를 딱 선택하고 왔을 때 들었을 때 정말 보상 플랜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여러 회사를 들은 상태에서 유산화를 딱 들으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몇 가지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타회사와의 차별성이 너무 중요한데요. 중복 매출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 밑에 하브라인에 30명, 50명, 100명, 몇천 명이 있어도 그 하브라인에서 올라온 매출을 나의 1번, 2번, 3번 나의 비즈니스 센터에서 소실적의 작은 점수의 20%를 정산해 준 다음에 소실적과 대실적을 더해서 한 번 더 주는 중복 매출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이거는 괜찮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중복 매출을 인정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하브라인에서 올라온 걸로 이렇게 딱 한 번 수입을 정산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여기 보신 것처럼 아까 2번, 3번에서 받았던 수입을 소실적과 대실적을 합쳐서 나의 1번 가게에서 한 번 더 중급 매출로 받게 되고요. 누구나 20%를 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딱 보는 순간에
먼저 한 사람은 막 20% 받고 나는 3% 받고 이렇게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은 3%, 6%, 9% 이렇게 단계를 나눠놓거나 퍼센트를 나눠놓는 회사는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들었던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유산하는 먼저 시작했어도 13년 전에 15년 전에 시작했어도 20% 오늘 시작해도 20% 매출에 신규 리더 그다음에 최고의 리더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20%를 준다는 내용을 듣고서 와 이것도 너무 괜찮다. 세 번째는 추가 비즈니스였어요.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신규 리더가 보통은 우리가 이러잖아요. 뭐 계속 밑에서 이렇게 받쳐줘야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 신규 기존 리더가 탑 리더를 그런 받치는 구조의 많은 회사들과는 다르게 탑 리더가 맨 밑에 저 같은 파트너가 여러분 밑에 가서 일하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다 대답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네 좋잖아요. 저 같은 리더가 탑 리더가 기존 리더 밑에 가서 내려와서 같이 함께 일을 해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 대박. 저도 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네 번째는 무한 깊이였어요. 또 들었던 회사들 가운데는 뭐 7단계 몇 단계까지만 이렇게 수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싸움 난 곳도 봤어요. 저는 심지어 이렇게 막 위아래가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봤는데 이렇게 무한 깊이를 제한하지 않고 유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내 하부 안에 있는 모든 점수를 포인트를 공유해서 간다는 거 마찬가지로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의 그런 거니까 여러분도 대박이라고 생각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 혼자 생각했던 취임새를 얘기하는 거. 오 대박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다섯 번째는 평생 매칭 보너스였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유산화를 하면서 소개한 사람의 매출의 15%를 평생 보너스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뺏어오는 거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 하브라인에 있는 파트너는 그대로 본인의 수입을 가져가고 회사에서 저에게 주는 보너스였던 거예요. 평생 매칭 보너스도 인원의 제한 없이 금액도 무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급이었어요. 저는 유산화 딱 들었을 때 이 생각했어요. 와, 주급 받으면 내가 한 주에 10만 원을 받으면 우리 아들 다시 태권도 보낼 수 있겠다.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와,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에 받는 거는 우리 딸 실용음악학원 보내야지? 막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주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주정산 주지급으로 마감이 없이 주로 매주 수입을 받을 수 있는데 원래 주로 따지면 52주고 달로 따지면 몇 개월이에요, 우리가? 12개월이잖아요. 근데 주로 따지니까 13개월만큼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혜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점수 여러분 없어진다고 하면은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면 안 되죠. 근데 남아있는 점수가 자녀 실적이 계속 내가 유산한 사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월된다는 내용도 그러면 사재기도 없을 거고 마감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럼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배가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건 진짜 번외예요. 이건 번외인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앞에 남자분께 일시불로 1억을 드리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첫날에 1원, 둘째 날 2원, 셋째 날 4원 이런 식으로 이게 드리는 게 좋으세요? 두 번째, 왜요? 괜히 지금 눈치가 빠르시네. 왜요? 1억 한 번에 받는 게 좋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 보고 저는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나는 일시불로 1억 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첫날 1원, 둘째 날 2원, 이렇게 해서 언제 수입을 가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시불로 1억을 받을 것이냐 첫날 1원 매일매일 2배로 받을 것인지 비교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 1일 차에는 1원이죠. 5일 차에는 16원이에요. 이렇게 되죠. 20일 차에는 52만 4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언제 받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때요? 30일 되니까 21일 날 104만 8천 원, 22일 날 209만 7천 원, 30일 날 어떻게 됐어요? 5억 3,600이 되는 거예요. 1원 우습게 볼 게 아니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배가의 법칙이구나. 대박이다. 매일 2배씩 30일을 받는 것이 훨씬 더 10배 이상의 이득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유산화에도 이런 법칙이 있더라고요. 내가 유산화를 한 명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이번 1월 달에 야 너랑 나랑 우리 열심히 해서 한 명씩만 소개해보자. 그랬더니 2월 달에는 그 친구 한 명, 나 한 명 이렇게 소개했더니 몇 명이 됐어요? 4명이 됐죠. 자, 3월 달에는 4명이 각각 한 명씩 소개하니까 8명. 네, 16명. 눈치껏 여러분들이 알아서 따라오세요. 9월, 10월, 11월, 12월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4,096명이 됐어요. 와, 이거 보면서 대박이다. 각각 이게 바로 배가의 법칙이라는 거를 사실 유산화 와서 처음 듣게 된 거죠. 복리식도 비슷한 거라고 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런데 나는 4,096명 못할 것 같아. 너무 이거 아니야, 나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워. 자, 10분의 1만 했을 때 몇 명이에요? 409명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분의 1, 뭐 20분의 1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해나갈 때 충분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배가의 법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산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가게를 한 개로 가져갈 수 있고 가게를 세 개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나의 비즈니스 센터인데요. 가게를 하나를 200포인트, 약 대략 50만 원 정도 일주일 비움을 통해서 이 가게가 오픈될 수가 있고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게 3개로 갈 수 있는 거는 500포인트, 대략 한 120만 원 정도 한 달 비움을 체험할 수 있는 비용인데요. 6주 이내에 오픈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거 언니가 저에게 소개할 때 먹어봐 그래서 한 달치를 제가 구입을 해줬거든요. 진짜 아까 제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10,000원짜리 사기도 어려운데 제가 10개월 할부를 그냥 사줬었거든요.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근데 되게 착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 달을 샀는데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한 달 비움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다 건강해졌거든요. 자, 1BC와 3BC의 차이점을 보면요. 나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이렇게 포인트가 올라오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포인트가 올라올 때 자, 1번 가게에서 5,000포인트와 4,000포인트일 때 작은 점수의 20%를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작은 점수니까 4,000포인트죠? 곱하기 20% 하면 $800를 받게 되고요. 약 대략 92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데 세 개일 때 한번 볼게요. 동일한 매출이 일어났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나의 1번 가게에서 작은 점수가 몇 점이죠? 네, 졸고 계신 거 아니죠? 자, 2번 가게는 몇 점이죠? 네, 3번은 2,000. 네, 동일한 점수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의 1, 2, 3 이렇게 포인트를 다 더했을 때는 184만 원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하나로 지금 빨리 이제 오픈하신 분이라면 빨리 3개를 오픈하셔야 된다라는 거 차이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월 내가 200포인트 제품을 4명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200포인트 제품 섭취할 사람들을 4명을 소개했더니 김이, 박, 채 이렇게 4명에게 소개했더니 월 대략 20만 원 정도의 이제 수입이 되고요. 연 240만 원의 수입을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3단계. 2단계로 내려갔을 때는 월 100만 원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고요. 연 한 1,200만 원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단계 한번 볼까요? 월 420만 원. 예. 뭐 남 얘기예요? 남 얘기 같으세요?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1명, 2명 이렇게 시작했는데 막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면서 아주 이렇게 이게 라인이 구축되는 게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연 5천만 원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3단계까지 내려갔을 때. 그리고 4단계까지 내려가게 되면 월 1,780만 원, 연 2억 원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저도 간판 가게 문 닫고 이제 해야죠. 그죠? 저의 꿈이 간판 가게 폐업떡 돌리는 게 꿈이거든요. 너무 멋있죠. 제가 석세스코어 그 교육 받을 때 저의 꿈은 간판 떡을 정말 폐업떡을 돌리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저희 남편이 더 늙지 않게 빨리 폐업할 수 있도록 문 닫게 좋게 폐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 씨를 통해서 200포인트 대략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제품 먹는 사람이 25명, 이 씨를 통해서 25명, 박 씨, 채 씨 이렇게 25명씩 제품을 먹었을 때는 연 3억 6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치로 계속 이렇게 생각하려면 너무 어렵지만 계속 100포인트, 200포인트 먹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내가 구축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추가 비즈니스도 한번 볼게요. 두 명 소개로 이제 수익을 만드는데 왼쪽에서 김 씨를 통해서 올라온 포인트가 5,000포인트, 맥스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가득 차게 되면 포인트가 5,000포인트까지 가득 차게 되면은 이렇게 700만 원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두 라인에 성장했을 때 월 600만 원의 보너스까지 한 700만 원인데 거기에 추가 비즈니스 센터 추가로 가게를 2개를 줍니다. 매주 5,000점이 될 때마다 2개씩 주고요. 자, 3명이 됐을 때 김씨, 이씨, 채씨까지 해서 이렇게 3개의 라인으로 가게 될 때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쭉 하면은 추가의 가게도 나오게 되고요. 월 600만 원 플러스
보너스까지 200만 원 해서 나오는데 아까 700만 원 플러스 이제 이게 800만 원 이렇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라인. 제가 요 정도네요. 지금 루비니까 3개의 라인 해가지고 요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명 소개로 수익을 만들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5,000점 맥스아웃이 계속 일어났을 때 추가 가계 당연히 받고요. 네, 추가 가계 8번, 9번까지 받고 600만 원 플러스 월 300만 원 해서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총 2,400 이상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뭐야 무슨 말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저도 해보니까 그게 그림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통해서 나온 거니까 내가 딴 데 라인을 펼칠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비전이 없는 회사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4번, 5번이 나온 가게를 이렇게 6번, 7번 아까 나온 가게들 있죠. 5,000점 가득 찼을 때 나왔던 이 가게들을 이렇게 밑에 나의 하부 라인의 밑에 배치해서 일을 해나가면 라인이 절대 무너지지 않죠. 으쌰으쌰 더 힘이 나서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추가 비즈니스 센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렇게 밑으로 배치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6개의 BC를 완성했을 때는 14억 4천만 원. 그다음에 12개는 20억. 이렇게 되죠. 48개는 월 70억의 수입을 연이죠, 연. 이렇게 수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와, 저도 이거 보면서 저게 추가 가게가 나오겠어? 이랬는데 제가 8개가 있어요. 많죠? 저 추가 BC 부자예요. 어머, 죄송해요. 자, 이렇게 많은 추가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를 내가 하브라인의 파트너와 함께 구축을 해나가기 때문에 너무 비전이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너스가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모시고 오신 분에게 보너스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유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제가 거의 2015년 정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는 약 461억 원 정도의 매출이 있다면 지금은 엄청난 매출이 일어가고 있잖아요. 그 안에 7년 동안의 그 성장률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만 하죠. 자, 이 모든 거를 할 때, 이 모든 수입을 가져가는 데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4인 가족 한 200포인트 대략 한 50만 원 정도의 제품을 먹고 쓰고 바르기만 하면 돼요.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먹어보니까 저희 남편도 아이도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만 먹으면 이 일을 할 수 있고 마감도 없고 팔아야 되는 금액도 없으면 당연히 선택해서 하셔야죠. 예. 자, 이렇게 과일, 야채 드시잖아요. 홍삼 다 드시잖아요. 뭐 우리는 안 먹지. 이제 먹는 사람 있으면 브랜드를 체인지 해주시는 거 하시면 되고요.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일대 내 손자까지만 상속이 되는 회사들도 있다고 하는데 계속 상속이 지속적으로 된다라는 거. 저는 유산알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딱 2분에게 유산알 전달을 했어요. 예, 여러분들 남편의 사촌 동생 만날 기회 있으세요? 별로 없죠. 저도 만났는데 저는 나이 차이도 많고 둘이 밥 먹다가 정말 체해서 죽을 뻔했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얘기를 할게요. 저한테 웃으면서 언니 죄송해요 언니 저는 현모양처가 꿈이에요. 죄송해요 언니 이러면 저를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알겠어요 아가씨 이러면서 이제 왔는데 2년 뒤에 다시 연락 온 거예요. 연락 와서 언니 저 회사 한번 와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본사에 오게 됐고 지금 여기 맨 앞에 앉아 있어요. 지금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예. 예, 아이가 셋이 있는데 몰랐던 거를 2년 뒤에는 정말 본인이 다시 유산을 선택한 케이스죠. 그리고 자영업을 하고 계셨던 사장님에게 제가 모르는 분인데 반찬 사러 갔다가 유산을 전달하게 된 거예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일 너무 멋있죠? 네,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또 저의 또 다른 라인의 파트너들까지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막 2명이 4명, 4명, 8명 그게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제가 원래는 여러분들 되게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강사 트레이닝을 유산화에 처음 받을 때 나가서 한 20분 동안 운 적이 있어요. 말을 못해가지고 계속 눈물만 나는 거예요. 나의 진짜 한심하다 이러면서 막 울었는데 그 정도로 제가 울렁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유산화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저의 레크레이션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 어떤 분이 저한테 끝나고 저한테 혹시 전직이 개그우먼이셨냐고 얘기 들어가지고 기분 나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레크레이션이라던가 뭔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재능이 있다라는 거 저는 유산화 와서 발견을 한 거예요. 없던 재능도 발견해 주는 것이 바로 유산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제시가 들어왔을 때 거절하지 마세요. 너 한번 DJ 해볼래? 근데 제가 만약에 거절했다. 그럼 저는 영디로 활동을 할 수 없었겠죠. 근데 해볼게요 했는데 저의 정말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재밌고 저의 초등학교 때 꿈이 연예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소년중앙 아시죠? 그걸 가지고 예전에는 배우 모집 같은 게 있었어. 어린이 배우 모집. 그걸 제가 배우를 하겠다고 갖고 나갔다가 집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서 부모님께 연락이 간 적이 있어요. 참 애매하게 생긴 복스럽게 생긴 한 아이가 그런 꿈을 유산화 와서 펼쳤다는 거. 이럴 때.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제 리더님들이 이렇게 많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운데 저희 남편이 이제 농구장 우리 유산화에서 한 농구 그다음에 야구 보러 간 건데요. 저희 남편이 갈 때는 됐어 나 농구 진짜 싫어해 막 야구에 난 너무 싫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자 같이 가보자 이래 갔더니 가서 막 이러면서 막 저희 남편 목소리 되게 작고 되게 내성적인데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응원을 엄청나게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구나를 제가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서 유산화가 이렇게 팀 유산화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파트너들과 함께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또 드레스를 제가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어봤어요. 항상 손끝에 까만 때를 묻히고 다녀서 제가 네일 아트 예쁘죠? 네, 되게 일 잘하게 생겼잖아요, 손가락이. 그죠? 근데 정말 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항상 간판 일을 하면은 이런 예쁜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산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드레스 입은 날 저희 남편이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큰 변화는 없는데 이렇게 입었어요. 근데 드레스 입고 파트너들과 이렇게 가운데 활짝 웃고 있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거든요.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고 저희 남편이 진짜 뿌듯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막 뾰족구두 신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가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트레이닝복에 막 모자 쓰고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나가서 간판 일하고 하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하대하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막 이렇게 험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막대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남편이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그거를. 근데 제가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짠하고 예쁘게 하고 나가면 되게 좋아하고요. 간판 가게도 가끔 제가 일을 도와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도와주면은 뾰족구두 신고 간판 제가 열심히 들거든요. 제가 힘이 또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유산화만 아니었으면 진짜 간판계 마이런치 박사가 제가 될 수도 있었다지 않을까 할 정도로 힘이 엄청 셉니다. 이렇게 유산화를 즐겁게 하고 있고요. 제주도 요번에 갔잖아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2년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신혼 같은 느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잘 갔다 왔고요. 이렇게 같이 사진도 많이 찍고 22년 되니까 이제 뭐 가족 같은 사이라서 그렇고 이제 저희 아이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아까 밤 9시까지 맡겼던 아이들이에요. 이제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아까 이제 태권도 학원을 그만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기억이 사실 제 마음속에는 되게 한처럼 맺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아이가 전공을 하고 싶었던 아이인데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슴 아파했는데 저희 이제 딸도 마찬가지로 지금 22살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저는 공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림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렇게 시각 디자인 학원을 갔더니 학원비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서혜야 좀 다른 걸 좀 해볼 생각은 없니? 그랬더니 엄마 저는 그림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등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안 되겠다. 내가 골드 디렉터를 도전해봐야겠다. 내가 가서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내가 온전히 지원을 해줘야겠다. 다시 태권도 그만두는 일처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골드 디렉터와 이그제큐티브 골드를 저희 아이들을 보내면서 달성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참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저는
자유형 사립고등학교 저는 공짜인 줄 알고 설명회도 안 갔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학비부터 교복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랬더니 성적순으로 원래 다 잘리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국이어서 얘가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3년을 또 학비를 매달 또 지원을 해줬죠. 그러면서 제가 또 루비를 갔어요. 열심히 해서 지원을 해주고 가고,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졸업반이 되고 지금 둘째는 이제 공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가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 예전의 가난은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어렵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가난의 정의는 내가 남이 하고 있는 걸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바로 가난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더 유산의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알아보러 오신 분들이 이런 가족의 꿈, 또 나의 꿈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 행복이 뭘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예, 이거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은 두 가지뿐이래요. 돈의 흐름을 이용해서 부를 쌓던지 아니면 돈에 대항해 싸우다가 결국 부를 쌓은 사람에게 고용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저희 남편이 남의 간판 가게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어려울 때 자기 가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얻기 위해서 남의 가게 가서 일을 하니까요. 거기서 최고 힘든 거, 최고 위험한 거 그런 일만 시키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뭐 15층에 그 유리 닦는 거에 매달려서 일하고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 일을 남에게 고용돼서 일하는 제가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이용하고 네, 빨리 끊으래요. 네, 끝날 거예요. 네, 부를 쌓는 거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유산화를 통해서 반드시 부를 이뤄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